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올려드릴 강의를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비자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었고, 이제 9월 30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6개 이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6개 지자체를 이제 선정을 했고, 6개 지자체 중에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4군데,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는 2군데 해서 총 6개 지자체,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따지자면 총 13개 이제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서 9월 30일에 이제 발표 났지만 이제 실제 시행은 10월 이제 4일 화요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9월 30일 날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 비자 관련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코리아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좀 많은 부분에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들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상이합니다. 상이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경상남도 고성군은 내일 정도 제가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내일 정도 지금 전화를 아마 주실 예정이고, 아마 간단한 내용이었으니까 아마 메모도 남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오늘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뭐 제가 장반익 행정사입니다. 당연히 밝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의 이제 지방 행정도 상당 부분 뭐 수도권 내 버금갈 정도 이상으로 우리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상당히 이런 발전적인 내용 또 상담하는데 짜증 안 내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좀 배웠고 그 중에서는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오늘 가장 오래 통화했던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뭐 고령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시 그리고 이제 영천시 그리고 이제 의성군인데 지금 실제로 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가 가장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이번에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이고 이 시범 사업이고 지금 1차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6개 지자체이거든요. 10월 정도쯤에 또 2차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제 진짜 인구 감속 지역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는데 그 법률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새로운 법률이 이제 시행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많은 젊은 이제 우수 인재들을 영입을 하자. 인구 감소 지역.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확대될 예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확대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인구 감소 지역에 좀 인재들을 좀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올해 7월에 발표됐던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 비자였고
이번에 이제 9월 30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비자 코드군이 F 이제 F2 거주지요. R is a residence 아니면 regional, 저는 볼 때는 regional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F2R 비자를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경상북도는 법무부에서 원칙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시범 사업인데 경상북도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특화형 우수 인재 F2R 비자는 실제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9월 30일에 발표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점, 예, 그 부분 미리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는 이제 캐나다의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 그러니까 지역의 해외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모집하는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비자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18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내년부터 5년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실제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었는데 시행이 언제 됐느냐? 결국은 거의 얼마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지역 특화형 이제 지역 우수 인재가 이제 비자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은 출입국 관리법 10조 또 10의 2, 3, 10조의 2가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장기 거주 비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또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 보면 1의 2가 되겠죠. 장기 체류 비자 안에 이제 F2 비자 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별표 서식 1의 2 장기 체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행정예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먼저 진행된 케이스다. 최근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같은 경우도 F2의 비자군이 하나 생겼잖아요. 특별기여자. 이 경우에도 실제로 먼저 시행이 됐고, 근데 그전에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F1 비자로 받게 한다든가, 그래서 차례적인 활동 허가를 통해서 하고 추후에 F2 비자를 이제 시행령에 나오고 나서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F2R 비자는 시행령 별표 서식이 솔직히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지자체는 지금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인데 이게 이제 1차입니다. 1차. 아마 10월까지 해서 2차로 아마 모집할 것 같고요. 6개 지자체가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충청남도 이제 광역자치단체죠. 다음에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다음에 이제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제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의 고성군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솔직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경상남도까지 총 6개가 되는 거고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수지로 4가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까지 해당되고 이제 경기도라고 했었으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겠는데 여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이제 연천군과 고성군이 경기도에서는 연천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지자체, 광역지자체는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하고 고성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개 이제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건데, 충청남도는 그 보령시하고 예산군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발표한 그 F2R 비자에는 이제 그 유형 1이 있고 이제 유형 2가 있어요. 근데 유형 1은 순수한 외국인 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유형 2는 뭐 H2라든가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명할 거는 유형 2 동포들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라는 점, 예,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이제 김제시, 그리고 남원시, 그리고 정읍시, 이렇게 3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전라남도는 유형 1에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유형 2는 뭐 장훈군도 포함은 되고 강진군도 포함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형 1 순수 외국인에 관련된 거는 유형 1인데, 제가 유형 1만 설명한다는 점. 경상북도는 4군데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고령군, 그리고 영주시, 그리고 영천시, 그리고 의성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경기도 연천군하고 고성군, 이렇게 경기도는 한 곳, 경상남도는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13군데, 6개 지자체 13개 지역이 이제 이번에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우선은 다음 페이지로 앞에도 설명하겠지만 기본 요건을 보겠습니다. 기본 요건. 모든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500명 정도 그 1차로 선발할 예정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상향되고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첫 번째로 법무부 요건이 있습니다. 법무부 요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개별 요건, 이렇게 크게 2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해서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법무부 요건은 첫 번째로 이제 비자 변경 대상이 있어야겠잖아요. 예, 그 변경 대상, 이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발표됐을 때는 E9 비자, 그 다음에 G1 비자, 뭐 기타 출국 유예자, 그 다음에 출국 기한자, 그러니까 출국 기한 유예받은 자, 그 다음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 출국을 위한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지금 9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에는 출국 위한 기간 연장하고, 그다음에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법무부의 요건보다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부분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단기 체류, 일반적으로 이제 C3로 들어오신 그 불법 체류 다발국가인데, 이게 이제 21개국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자를 변경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 정책본부에 이미 질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답변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 얘기라면 E9 비자도,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E9 비자도
가능하고 E7도 가능하고 F1도 가능하고 F3도 가능하고 또 D10도 가능하고 D2도 가능하고 모든 비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지만 우선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출국 기한을 위한 출국을 위해서 기간 연장하신 분들 출국 기한을 유예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고 단기 체류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불법 체류 다발 국가 21개 국가의 국민들은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격 요건이 해당되는데 이게 두 개입니다. 만약에 이제 일을 하고 이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D2 1 이상. 그래서 전문학사 이상 석박사도 가능하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GNI의 몇 프로요? 70%입니다. 2021년도 GNI가 4,048만 2천원이기 때문에 GNI 70%를 보니까 대략 2,833만 7,400원 정도 되고요. 월로 따지자면 236만 1,4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800 이상이 되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OR입니다. OR.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하면 돼요. 맨날 일하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1, F3는 안 되는 건데 D10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2 1 비자 받아서 졸업하고 나서 다음에 D10 1 구직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D10 1은 가능하고 D2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E7 그리고 E9도 가능하냐? 선원들이었던 E10도 가능하냐? 또 E8 계절 근로 있는 사람도 가능하냐? 또 E7 4도 가능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답변이 옳은 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토픽 3급이나 3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장소 또는 계약한 일할 곳하고 거주 지가 기초자치단체 거주해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나중에는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2년이 넘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로 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학생이 김제시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를 만약에 나왔다. 아니면 전라북도 안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김제시에 일할 곳과 일하는 장소와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입니다. 요 기본적인 사항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전년도 GNI 국민 총소득의 70%인 2,80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유학생인 경우에는 유학 예정자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하고 나서 D10 1 비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게 2년까지 내려갑니다. 2년 이내인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토픽 3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는 둘 중에 하나만 되고요. 일하는 장소 내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는 곳이 기초자치단체여야 된다. 기초자치단체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역을 이제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광역자치단체. 여기 특이한 거는 광역시는 없다는 거죠. 광역자치단체 중에 광역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지자체 개별 요건이 또 이게 별도로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라는 법무부 지금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가 이번에 좀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실제로 얘기할 때는 취업 가능 업종들이 아마 제가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올린 저희 그 네이버 번행 네이버 비자 인 코리아로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에 그 취업 허용 업종을 제가 정확하게 기표를 좀 해놨어요. 이제 경상북도만 예외가 취업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보령하고 예산은 제조업, 그다음에 전북, 정읍, 남원, 김제시는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남원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김제시는 농업, 연구개발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남은 영암군하고 해남군은 운송장비 제조업, 경북은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경북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이상적이고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연천군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경남 고성군은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래서 요 부분들을 또 제가 정책본부에 질의를 했죠. 지역 우수 인재로 해놨는데 왜 단순 노무 직종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조업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느냐.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답변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개별 요건, 이건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실제로 그 조금 까다롭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두 군데가 좀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이제 원칙적으로 그 법무부 요건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좀 어렵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건 자체를. 그런데 그 크게 두 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화를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 비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조금 이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충남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는 보령시하고 예산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북이 있고요. 전북에는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령하고 예산에 되어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건은 충남 소재에 충남에 있는 전문 학사 이상을 졸업한 사람일 거 플러스 당연히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돼요. 추천 있어야 되고 당연히 졸업하고 나서 2년 이내여야 됩니다. 2년입니다. 2년. 졸업한 지 2년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2020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의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인 경우에는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 소재의 전문학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이 20살부터 39세까지. 예.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한 지자체, 그러니까 충남하고 전북,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충남하고 전북만 제외하면 이 나머지는 실제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 전문학사 이상 거기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재에 있는 전문학사 이상의 국내 학사 D2-1, D2-2, D2-3, D2-4 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충남하고 전북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회사에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했어야 된다. 최소 D2-1 전문학사 이상이 돼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법무부 요건과 지자체 요건. 그래서 법무부 요건에 충남하고 전북은 그 일하는 비자가 해당이 안 된다. 요것만 보면 이렇게 확인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고성부는 제가 추후에 연락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제가 파악해 본 거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북도, 경상 여기까지는 이게 광역지자체 관할 전문 학사 이상일 것 이게 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연천은 유학생만 가능합니다. 유학생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고 있는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고성부는 제가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뭐 60명 정도 안팎일 것 같아요. 다만 경상북도는 오늘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해 본 결과로는 총 200명의 쿼타가 주어졌고요. 조건은 이제 100명 정도 나눌 수도 있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대학 D2, D2-1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100명 정도를 뽑고요. 100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 현재 이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나이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확인했고 E74도 가능합니다. E1도 뭐 다른 비자도 가능하겠죠. 이 나이는 안 됩니다. 이 나이는 얘기가 없었어요. E10도 안 되고요. E8 계절 근로도 안 됩니다. E7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관할 지역 고령, 영주, 영천, 의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해당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서 와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게 원칙적으로 처음에 법무부가 발표한 원안입니다. 원안. 그래서 오늘 경상북도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솔직히 이렇대요. 이제 이제 신청 인원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원을 이제 고용할 의사로 해서 고용을 할 것이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이 직접 회사를 찾아서 계약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신청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근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군이면은 군수님, 영주시면 시장님, 영천시면
시장님, 의성군이면 군수님께서 뭐죠? 추천서, 지자체 추천서를 발급하는 방향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하는 거는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 E74 비자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거기에서 표창장에 2점씩을 주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자체 안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자체라고 한다면은 기초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업체 그다음에 사업 영역을 그 도지사님께서 아시는 것보다는 각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 의성군수, 영천시장, 영주시장, 고령군수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서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아마 이게 이제 거의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오늘 경상북도 그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하면서 정말로 안배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인원이 더 많을지 몰라요. 지역에 지금 D2-1으로 있는 유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E7으로 갈 수 있는데 F2, E7은 나중에 직업을 옮길 수도 있고 또 E7-1 같은 경우는 F2-7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하는데 이건 F2R 비자는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변경 대상자가 7월하고 다르게 출국을 위한 기한 연장을 하신 사람, 또 출국 기간 유예한 사람이 신청할 수 없고 단기 체류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 체류 다발 국가 21개 국가 있잖아요. 그 국가는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을 하고 있는 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국민 총소득의 70%, 그러니까 2,830여만 원 정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나 또는 유학생 같은 경우는 D10 비자라든가 D2-1 이상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이내 졸업 3년 이내인데 이제 일부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한 지 여기네요. 충남은 졸업한 지 2년 이내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좀 해놨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토픽 3급이라든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가 필요하고 이제 일하고 이제 계약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업체에서 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만 해당되는데 오늘 제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이제 광역지자체 쪽에 확인을 해봤고 연천군도 확인을 해봤고 경상북도 다 담당을 하잖아요. 그다음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다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경상남도 고성군은 오늘 담당자가 없어서 이제 내일 확인하고 경상북도를 제외한 충청남도 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북도 경기도 연천군은 국내 유학생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다만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이제 혹시 이제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E74 또 뭐 E71, 2, 3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신 외국인 유학생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그 경상북도는 저하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저밖에 없잖아요. 저만 정말 열심히 통화해서 정보를 얻었으니까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274, 271, 23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경상북도에서 졸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그리고 토픽 3급을 가지고 있는 그 유학생 중에서 고령군이나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서 일할 사람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010-6383-3078. 다른 지역도 다 동일합니다. 예, 다른 지역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연천군 경우에 이제 졸업하신 D2 비자 가지고 D10 1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장점이 엄청 중요하겠죠. 왜? 장점이 없으면 뭐 합니까? 장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단점 먼저 설명하면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 중에서 이제 타입 1 1 유형의 장점은 뭐냐면 F2 거주 비자를 받고요. 그리고 처음에 비자를 변경을 하면은 1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연장은 2년씩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일반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뭐 배우자는 F1 all이라고 받아서 배우자가 받아서 원래 F1 비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 노무 직종에서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성년 자녀는 요거는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요. 만 22세까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 성년이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의 비자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F299의 그 이제 미성년 자녀가 만약에 F299을 이제 받고 만 20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 제가 이제 요거는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린 상태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미성년자도 F1R 비자로 만 22세까지 만 22세면 한국 나라 23살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쭤봤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단점은 뭐냐? 단점은 처음 2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주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처음 2년은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2년을 거주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령 예산 그 이외의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서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주지가 제한되는 거죠. 일하는 장소와 일하는 장소와 거주 장소가 어떻다고요? 제한이 되어 있더라. 제한이 상당히 있더라. 제한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점이죠. 자, 두 번째 단점은 뭐냐? 비자 변경하고 5년간은 다른 비자로 비자 변경이 안 됩니다. 다른 비자 변경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F1R 비자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으면 2년 준비해서 뭐 영주권 신청할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일을 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5년간 묶어놨어요. 5년간은 다른 데 못 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죠. 이동을 못 합니다. 그 지역에 묶여 있어요. 5년이 지나도. 다만 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언제?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이. 지나면 그때 아내 플러스 나 해서 GNI 몇 배요? 2배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이때 할 수 있는 거가 F5 1밖에 안 됩니다. GNI 2배. 5년간 있어야 되고 이후에도 5년이 지나 다른 지역 못 가요. 영주권을 바꾸든지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자가 날아갑니다. 세 번째 얘기할 거 단점이 다른 지역 이동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 비자가 캔슬됩니다. 취소됩니다. 연장할 때 취소되겠죠. 또 고용주가 괘씸한데 신고하면 바로 비자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굉장히 기네요. 제가 설명한 게 정말로 임팩트한 부분들만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5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할 때 임시 영주 자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제가 제안하는 거는 5년 지나면 영주 할 때 임시 뭐 좀 해서 한 3년 정도 주고 특별한 문제였으면 일반 영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주 신청할 때 5년을 지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GNI 1배 정도로 소득 규모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방에 터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순수 외국인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포 타입 B는 타입 2죠. 이거는 이제 F5, 6 신청할 때 이게 GNI 1배인데 이거를 하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역 특화형 비자를 성공을 하려면 임시 영주 정도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GNI 2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열어놓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 특화형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일부 지자체만 해당되지만 지자체 중에서도 조금 더 지역을 좀 넓혀야 될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제가 볼 때는 민국 최초의 지역 특화형 비자입니다. 이게 이거를 실시한 그 주무관 또는 사무관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실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계획 잡기는 쉬워요. 그런데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지역 특화를 활성화하자, 지역을 활성화하자 그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이번 비자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특화형 비자가 좀 더 확산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45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F2R하고 F1R 배우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구독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했던 강의는 솔직히 다른 곳에서도 제가 원칙적으로 강의할 때 다른 곳에 있는 강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하죠. 예,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 저는 판서 스타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야 설명하면 좀 더 잘 이해하겠지 않겠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좀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2022년도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6,100명이 조금 넘은 6,100명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광고가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자 하신다면 예, 구독 올해 1만 명 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디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명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